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호엔지니어링 대표 김재일입니다. 네네. 미스터 캐퍼의 윤중허입니다. 저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전무님이자 고문이신데 인산철의 산 증인이시라고요? 네, 우리 전무님은 네. 인산철 하신 지가 벌써 몇 년 되셨나요? 12년 됐습니다. 아 조남 뭐 네. 말씀해 주신 정우 엔지니어링 전무를 맡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정우 엔지니어링의 연구소장 박용규입니다. 네네. 자 그럼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우리 이제 캠핑카 RV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사실 캠핑카 차지하고 네.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뭐가 없나 하다가 인산철이 갑자기 이 시장에 메인으로 등극하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전무님 어때요? 이 인산철 역사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온 게 1991년 소니에서부터 처음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네. 소니에서 개발된 리튬 이온 전지는 LG나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리튬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인데 그거는 원래 개발된 게 IT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산철이 개발이 된 거는 2005년, 6년 그때부터 이제 생산이 처음 시작되기 시작했죠.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인산철을 중국에서 이제 소개받고 인산철 전지의 그 특성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리튬 이온 전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 특히 이제 안전성, 그다음에 사이클, 수명 그런 면에서 훨씬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압축 전지와 니켈 전지의 세상에서 리튬 전지의 세상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산업용은 인산철로 가야 될 거라는 게 그때 제 판단이었고 그때 그래서 2008년도부터 제가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했죠. 인산철 최초로 전지를. 소개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배터리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산철. 이거 어차피 리튬 아이언계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이 바뀔 거를 예상을 하시고 그렇죠.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신 게 계기가 된 거네요. 네. 예. 그때 그러면서 처음 제가 그때 이제 인산철 전지 소개한 게 이 사각형 전지하고 각셀. 예, 네. 원통형 전지 이 두 가지를 사각형은 저율 방전용으로 네. 그다음에 원통형은 고율 방전용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 타입, 파워 타입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원통형이 그 제대로 개발이 좀 덜 돼 있던 때였어요. 원래 배터리의 역사에서는 네. 특히 리튬 이온 전지 91년부터 소니에서 나올 때 이 18650부터 나왔어요. 아, 작은 사이즈. 예, 원통형으로. 네. 왜냐하면 원통형이 가장 이상적인 배터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배터리의 중방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이 이제 발생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고압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거기서 이제 배터리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원통형이 그 열 발산과 압력 그 분산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돼 있죠. 네.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각이 져 가지고 특히 압력에서 좀 불리하게 됩니다. 네. 압력, 이 모서리로 전부 압력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처럼 저렇게 예, 터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고. 스웰링 현상이 네, 나타나는 네. 원통형에서는 그 문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그 제가 이제 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RV 시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듣는 게 원통형 셀이 나쁘다. 대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원통형이 나쁘다 얘기는 네. 이런 배터리들이 있잖아요. 첫 단계 작은 네. 배터리. 예. 전무님도 맞아요. 하신 것처럼 얘들 처의 목적은 IT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구에 보면 네. 우리 옛날에 뭐 무선 선풍기 있잖아요. 이런 용도로 만든 셀이거든요. 그 다음에 진보된 셀이 26650인데 얘가 좀 더 이제 통신 기지국에 썼던 이제 이런 용도로 쓴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이 보통 500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고출력에 들어가 있는 알트에 들어가는 우리 46160 저희 배터리는 저기 각셀의 배터리 있잖아요. 네. 그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결코 그 사이클의 수명이
뒤지지는 않습니다. 네. 좋으면 좋았지 뒤지지는 않아요. 저런 셀 부분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저기 제조회사에서 만드는 용도가 대부분 전기 자동차 용도입니다. 네, 네. 저게 완구용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 셀의 크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봇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는 되네요. 중소기업의 가장 그 장점은 기술 개발과 R&D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를 가져와서 저희가 하든 간에 핵심 부품인 BMS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개발을 하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진 게 정우의 엔지니어링 같습니다. BMS 한번 말씀해 주시죠. BMS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배터리 매니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BMS는 대부분 저희도 초창기 때는 다 중국에 있는 BMS, 그러니까 PCM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이 되지 않는 것들을 PCM이라는데 그 제품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니 배터리의 전압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이 설정한 대로 우리 그대로 써야 따라가는 되니까. 거예요. 야 이거 기술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BMS 개발에 계속 저희가 박차를 가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냐면 저희가 이제 배터리 하면 우리가 파워뱅크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하면 ESS라 해가지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해가지고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사업도 있고 감공서에 납품하는 사업이 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BMS를 체계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어요. 배터리를 가져온 것은 저희가 이제 유통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중국에 오랫동안 저희가 가드샌드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네. 거의 한 10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유통 과정이 공장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주문을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어치, 2억 원어치 좀 메가급을 주문하더라도 그때 만듭니다. 제조를.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따끈따끈한 네, 새 재고가 제품, 아니라. 네, 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드샌드라는 그 우리가 가져오는 회사도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한 노트에서 나온 셀이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노트란 얘기는 저희가 주문했던 노트에서 일정하게 나오면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밸런스가 좋겠대요. 그러면 그래서 셀마다. 배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품질이 뭐 좋다, 그냥 밸런스가 잘 맞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체적으로 배터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유저들은 네.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표준화된 절차, 제작 과정, 그리고 인증 절차 네. 통해서 이게 이제 시중에 네. 판매가 되는 건데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 KBIA 규정에 의해서 단체 표준 시험 성적서를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지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C 안전인증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제품에 한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KC 안전인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제 인증도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게 그 CB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배터리인 경우에는 IEC 62619 국제표준에 따른 시험 절차를 거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기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인인증 기관입니다. SGS 핀코라는 회사에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캠핑을 다니다 보니까요, 제작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목공, 뭐 설비, 네. 그다음에 전기, 하체 보강 이렇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전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안전성. 캠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AC도 쓰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과연 설비되어 있는 캠핑카 안에 있는 전기는 안전한가?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캠핑카를 제작하면서 일단은 뭐 알터네이터, 그다음에 전기를 만들어져서 받아줄 수 있는 보조 배터리. 근데 이 보조 배터리에서 전기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인버터. 네. 그다음에 이 비어있는 전기를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약간 뭐 한전 시스템, 그다음에 태양광,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기를 구동하는 이 제품 자체가
특히 어디 제품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안전성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앞으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유저들과 제작사가 또 공급하신 분들과 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아마 이 제품들도 아마 착한 가격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뭐 그렇다 보면 중국의 뭐 알리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직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구하지 않아도 네. 국내에서 충분하게 좋은 제품들을 아마 구매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객들의 그 편의상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더 개발하고 R&D해서 네, 네. 좋은 제품으로 또 가성비도 좋고 소비자들에 공급하는 것이 저희도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배터리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괜찮은데 네. 자기가 어떻게 캠핑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는 뭐 100이 필요해, 네. 200이 필요해, 난 1000이 필요해 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좋은 스펙들을 찾아서 네. 장착을 하시는 것이 네. 가장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근데 단 저는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꼭 인증서하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네. 이거를 보상할 수 있는 보증보험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에 그 우리가 뭐 창산물 책임보험이라 하잖아요. 얘는 네, 네. 한 번 넣으면 평생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 팩을 살 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네.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게 구매하시는 좋을 것 거죠. 같아요. 네, 그거는 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권리 자기가 찾아야지. 맞습니다. 네, 누가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